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자, 일단락에 시민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시민에 대한 정의를 처음 가져오면 안 돼. 자, 그런데 일단 그래도 평가원의 기본적인 배경 제시니까 시민이라고 하면 뭐냐? 권리와 대응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참정권이 있다. 그 얘기 어디 나와 있어?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 시작하여 로마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의 권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했으니 중요한 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겠죠. 자, 2단락으로 가서 자유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주의도 있을 텐데 일단 2단락부터 봅시다. 자,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고, 뭐가 토대였다?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자유주의가 만들어졌다요. 자, 자연권은 어떻게 만들어졌대? 천부인권이라고 될 때 선천적이래. 자, 그럼 어떻게 돼? 보편적으로 있대. 이게 바로 보장하는 근거래. 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러분 배경시 전혀 없으면 되게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지문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잠깐 저 따라오고 계세요. 구조도 및 배경식을 정리해 드릴 텐데 잡고 계세요. 예전에는 어떤 배경식을 가르쳐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정리해 드리면 배경식 정리하면 딱 깔끔하게 정리될 거니까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일단 뭐 고대부터 해가지고 역사는 다 알 거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민이라는 것은 근대 시민을 얘기하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생겼어요. 자, 그럼 중세와 다른 근대 시민만의 특징은 뭐냐면 중세의 권력은 전부 다 누가? 종교에서 나왔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래서 종교에서 누구한테 왕에게 권력을 부여했고, 자, 결국에는 그런 뭐냐? 우리 인간들, 우리 백성들은 의지도, 즉 이성도, 감정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살았었냐면 이성은 신의 뜻으로 살았고 감정은 뭐로 살았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혼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때는 종교 경전에서만 받아들였던 어떤 그런 사상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선험주의에서 경험주의로 가게 되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종교에 써있던 천동설이 깨지게 됐죠. 지동설로. 그렇게 관치 결과로서 경험주의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근대 인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근대 인간은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고 자유연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졌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됐니? 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까지는 배경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시민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이론들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지지 이론으로 크게 두 가지. 자유주의와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 공화주의가 있었다는 거고, 사실 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인데 이 자유주의 어떻게 왔다? 근거가 뭐다? 자연권에서 왔다요. 선천에 걸리고 그래서 뭐라고 했다? 천부인권이라고 불렀다. 필기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보편적 권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따라서 우리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시민의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면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고 참정권이 있는 존재라고 아까 1단락에서 얘기했잖아.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결국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는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정치 권력을 누가 구성을 했어? 과거에는 왕이 구성을 했단 말이야. 또는 신이 구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왕과 신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히 자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온전히 자유가 생겼어. 왜? 그 권력 독점을 왕과 신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각자의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로 갔기 때문에. 자, 그럼 민주주의로 가면서 우리 인간 각각이 각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자유를 갖고 있고 각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고 또는 의무를 갖게 된다, 또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의무를 갖게 된다 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냐. 그래서 법철학적 지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필기 되셨으면 이쪽으로 올게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3단락 넘어가 볼게요.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권위에서 잘 드러나는데,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하고, 자, 그러니까 봐봐. 자유주의는 뭐가 우선이야? 국가보다 개인이 우선이야.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데요?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또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문에 관한 견해에서 잘 드러나는데,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했을 때 뭐가 우선이다? 의무가 우선이다, 권리가 우선이다. 권리가 우선이죠. 왜? 개인이 우선이니까.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어떤 부과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 결과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거죠. 여기가 되셨습니까? 자, 이 내용도 어떻게 정리되는지 봅시다.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그래서 1단락 자유주의 공화주의로 나눴고 1단락 자유주의 2단락에서 자연권, 선천, 천무인권, 보편성까지 지금 만들어졌다는 게 보이시죠? 잡고 계십시오. 자, 3단락으로 그럼 정리해보면 얘네 특징은 뭐야?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 뭘 우선시하니?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나가 볼게요. 필기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 형성을 하기 때문이고 또 의무부가 하려면 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유도 뭐야? 네, 개인의 집합이 국가기 때문이죠. 그럼 개인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먼저 선이고 이게 국가가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우선 있어야 되고 국가가 이후이며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선이라는 거죠. 우선이라는 거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역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개인의 동의라는 거야. 그래서 의무도 국가도 전부 다 이후 개념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해서 자유주의를 크게 2단락, 3단락으로 정리했고요. 저 따라옵시다. 자, 이제 4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자, 소극적 자유, 그 다음에 봐봐. 적극적 자유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 이 소극적 자유가 나왔으면 적극적 자유가 대응 싸움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즉, 여기서 여러분이 좀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봐봐. 주어가 주체가 되는 게 주동이나 능동이죠. 주체가 객체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피동이지. 자, 무슨 얘기야? 개인이라는 주체가 누구의 침해를 받지 않는 거야?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소극적 자유야. 그래서 뭐라고? 타인이 나한테 뭔가 하는 걸 막아주는 게 소극적 자유고, 반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또는 내 의지를 가지고 외부 세계로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적극적이라는 거잖아. 여기다가 소극과 적극으로 쓰십시오. 자, 5단락. 자, 한편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주장했는데,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인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자,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됐다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 두 번째는 뭐라고?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 됐니? 여기까지? 자, 마지막 6단락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유주의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 양심이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서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한다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의의를 정리하시면 끝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글이 조금 잘못 써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 따라오세요. 1달러 끝부분에 공화주의를 얘기했으면은 이 가세트에서 공화주의를 끝내줬어야 했는데 공화주의를 아예 나로 넘겨버렸잖아. 그래서 약간 그분이 이제 조금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일단 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4달러인지 5달러, 6달러인데 하위 항목으로 내릴게요. 4달러, 5달러를. 4달러, 5달러는 소극적 적극이 있는데, 소극은 뭐야? 타인에서 나한테 오는 간섭을 막아주는 거. 반대로 나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거. 마지막 6달러에서 뭐가 나와 있다? 의 얘기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정리하셔도 80% 이상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원점수 80에 안 나왔다면요, 이게 안 돼서요. 자꾸 내용일치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내용일치는 가능은 한데 실전에서 시간 안에 절대 불가능하고, 자꾸 그걸 회로로 뚫어놔 버리면 고1 때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처리, 정보 처리 방식이 쌓여버리니까 터져. 여러분, 제 커리큘럼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 10초만 잡아주시고 저한테 넘어오실게요. 자, 1달락.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성취된 결과물이다. 자, 순서가 있죠. 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즉, 자연권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권이 아니면 뭔데? 인위적이라는 걸 거 아니야. 자, 그럼 인위적인 정치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공동체 의무가 선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선이 뭐야? 공동체 의무죠. 왜?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서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공익이 우선이죠. 즉 무슨 얘기야? 공동체가 우선이다. 공동선이 우선이다. 자, 1달러 끄는 비교대조 포인트 잡아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그럼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대사회를 규정할 바탕이 필요했던 거야. 근대 이전의 중세사회는 종교 교리로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했던 거고, 자, 다시 여기는 뭐야? 공화주의죠.
자, 그럼 봐봐. 자유주의랑 공화주의가 대립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점을 벌써 1단락에 세팅을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2단락에 대응되는 내용을 1단락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 3단락 내용이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과 국가 중에 국가가 우선돼야 되는 거 보는 그런 관점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의무냐 권리냐에서 권리보다 의무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 그 공화주의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그 2단락, 3단락에 대응된 1단락 내용이 다 담겨 있죠. 자, 그럼 근거가 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시그마 개인들끼리 모였을 때 목가가 됐다. 국가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자연이 주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 인위적이라고 본 거죠. 자, 결국 무슨 얘기야? 인위적인 게 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권리고 개개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예를 들면 의무 같은 것들 또는 국가 같은 것들이 인위적으로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서, 다시 볼게요. 잡고 계세요. 자, 다시 중요한 건 이거야.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개개인들이 뭔가를 포기하거나 개개인들이 의무를, 즉 개개인들이 가만히 숨쉬고 있다고 만들어진 게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의 참여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구성 의지가 먼저라는 거야. 그러면 공동체 구성 의지가 우선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로서 권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결과물로서 개개인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뒤집힌다는 겁니다. 아까랑 비교해 줘 보시면은 그 차이점이 보이실 거고, 자, 필기가 되셨으면 이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갈 수가 있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냐? 얘네들은 일단 사회성을 강조했대.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이래. 정치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이래. 윤리적 자기 실현이래. 따라서 정치 의무가 우선이래. 거부할 수도 없대.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요, 3달러. 비교도적 포인트를 잡아야 돼. 자, 당연히 정치 참여를 강조한 건 공통점이야. 하지만 뭐야? 그들에 따르면, 즉 뭐야? 수단으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차이점이 뭐야? 목적과 수단이죠. 그래서 비지배로서의 자유인데,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아래쪽에 나오는 거니까, 자, 2, 3달러랑 비교해서 표 처리해 보십시오. 자, 영상 끊었다 갈 거고 저쪽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또 아예 대조시켜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억님 표 그리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2달러, 3달러 이쪽으로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 시민적 공화주의자. 자, 리은, 신로마 공화주의자. 자, 얘네는 정치 참여를 뭐라고 봤어? 목적이라고 봤고, 여기는 수단이라고 봤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이 자체가 이상이고 자아실현이라고 봤고, 여기는 외세로부터 자유취득이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 아니고 무조건 의무라고 봤고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했던 건 뭐야? 각각이 보고 있었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점 차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자체가 이상주의라고 봤고 자아실현을 봤고, 반면에 외세로부터 자유라고 봤죠. 자, 그럼 3단락에서 얘기한 그 외세로부터의 자유, 즉 비지배 자유의 비지배로서의 자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니까 얘는 가에 나타나 있는 뭐랑 비슷한 것 같니? 소극적 자유 같죠. 자, 이렇게 지문을 엮으면서 보셔야 돼. 맞죠?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소극적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뭔데? 바로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 즉 공공의 법이요. 따라서 공화국의 법이요. 자, 공화국의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시민 참여, 공동 결정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 그들한테 있어서는 어떤 거야? 자연이 만들어진 것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헌법이, 즉 인위적으로 만든 헌법이 모든 것의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로서 자연법이 아니라 헌법을 가져다 쓰겠다까지 4단락 내용. 자, 마지막 5단락은 의 얘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정리되셨으면 좋겠고, 자기가 한 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첫 수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 4-5번 정도 수업을 하면은 더 깔끔해진.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원래 설계도가 따로 있었고 개요가 따로 있었던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문 한 번 보고 지금 뭐 제가 9, 1, 2, 3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뭐 하루 이틀 만에 설계도를 다 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최선의 실전적인 느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분석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더 짜임새를 잘 보여드릴 텐데 제 커리큘럼을 타시면서 평가원 기출을 보시면 그거는 연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아주 정형화된 형태로 잘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얘는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거랑 비교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화주의 시대에 따른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변화라는 걸 뭐라고 하냐 써놓읍시다. 개념으로 공시적이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통시적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통틀어 본다에 통시적이고 역사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역사적 이런 거 없죠. 자 자유주의가 공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요. 자 가해 자유주의 나의 공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근데 제 배경 지식에는 사회적 배경이 있으나 여기는 사회적 배경이 없죠. 자 봐봐 그러면 마지막 단락의 공통점은 의였잖아. 정답은 3번 끝내시면 되겠고 현대사회였나? 배경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 있어? 오늘날이라는 시대구분 표지. 여기도 마찬가지 현대사회라는 시대구분 표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세모 치는 걸 제가 표지라고 하는데 표지라는 건 정보 분류 기준이고 정보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걸 요즘 킬러 포인트로 내고 있으니까 제가 세모 치는 것들 되게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 일치는 다 할 줄 알거든. 근데 문제가 왜 틀리니 생각을 하면은 시간 안에 내용 일치를 100%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인 거고 결국엔 이 표지 처리가 되셔야 돼요. 자 17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가만아. 자 자유주의는 개인 우선이죠. 당연히 권리 우선이죠. 자유주의에서 권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자 부당한 압력이 배제되어 누릴 수 있다. 이건 소극적 자유였죠. 공화주의에서 권리는 의무에서 나온다. 의무를 우선했다는 얘기 보이셨고 모두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봐봐. 자유주의는 자 선후가 다르죠. 자 선이 뭐였어? 권리, 의무. 후가 뭐였어? 의무, 권리. 그러니까 내가 선택 가능한 건 자 일단은 선 먼저 진행돼야 이게 있는 거잖아. 맞죠? 다시 또는 우선 중요한 게 얘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당연한 얘기지만 권리가 우선이니까 의무는 선택할 수 있겠죠. 반면에 공화주의자는 야 일단 의무가 있어야 권리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의무는 선택 불가죠. 일단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선후관계만 잡아보셨어도 얘는 4번으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표까지 정리해 놓으셔야 돼. 됐어 여기까지? 자 18번.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야.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데 자유란 그저 한 사람의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야. 자유는 개인이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개인이 공동선을 추구해서 자 봐봐. 자 보기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재요. 근데 봐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렇죠. 타인의 간섭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타인의 간섭이 없어지니까 이는 뭐 얘기하는 거야? 소극적 자유죠. 그럼 소극적 자유를 하는 사람이 적극적 자유를 하는 사람을 비판한다죠. 일단 잘 봐야 돼. 비판은요 일단은 상대가 언급한 것을 비판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쪼개보세요. 상대방이 언급을 했는지 두 번째 비판 즉 반대하고 있는지. 자 그럼 봐. 자유는 개인이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소극적 자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 맞죠? 자 1번 선지 볼 때 자유는 개인이 공동선을 추구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자유는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부 다 적극적 자유를 비판해 보자고요. 자유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부의 자연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좋은 의도와 합리적인 국가 간섭이 소극적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국가의 이익을 정당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자 봐봐요 여러분. 뭔가 이제 정보가 막힌다면 우리가 정보를 좀 덜 들고 올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봐봐. 단순히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타인이 나한테 뭐를 못하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냐를 넘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세요. 간섭이 없는 방인 상태고요. 여기는 뭔데? 그렇지. 국가 개입이 정당하다고 했죠. 이 차이야. 그러니까 정보를 더 들고 왔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이거야. 지금 여기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묻고 있는데 자 일단 뭐예요? 타인에서의 자유예요. 여기는 스스로의 자유래요. 그럼 그 수단인데 이거는 뭐가 될 수가 있다? 정부가 개입해서 개개인을 교육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여기는 아예 간섭 자체가 없어라. 국가가 아예 방임을 하라. 이분이잖아.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가 자유가 되게 소극적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어휘가 문제였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 자유가 더 자유 범위가 넓은 거죠. 왜? 국가 개입이 없잖아. 이해돼요? 근데 얘는 내가 스스로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제약하는 자유인 거죠. 그게 이제 5번이었던 것 같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둘의 견해 차이에서 가장 핵심인 건 뭐냐면 정부 개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야. 너의 자유 추구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줄까 안 해줄까? 소극적 자유는 개입하지 말자예요. 방임해라 그냥.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말로는 적극적 자유지. 왜? 개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허용을 해버리다 보니 오히려 둘이 다툰다면 야 니네가 더 자유의 범위를 좁히고 있어라고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를 비판할 수 있다면은 비판의 근거는 뭐라고? 오히려 적극적 자유가 뭐를? 자유의 범위를 좁힐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필기 정리하시고 정답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19번의 기억리은요. 자, 이제 시민적 공화주의자들과 신노마 공화주의자들의 비교대조 표인데요.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자, 물론 이제 선후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네. 봐봐. 지금 뭐야? 얘는 목적의 수단이죠. 즉, 정치 참여를 통해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니은 얘기인데요. 왜냐면 봐봐. 정치 참여를 했어. 그러니까 정치 참여가 수단이 돼서 뭘 만들 수가 있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고 의무도 만들어낸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참여를 해서 뭘 만들어서? 공공의 법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니은 얘기고. 2번 선지 볼게요. 시민의 정치 참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 봐봐. 일단은 뭐가 우선이야? 의무잖아. 두 번째는 뭐야? 목적이잖아. 한번 뭐가 틀렸는지 볼게. 개인의 본질적 특성의 사회성을 정치 참여의 근거로 보았다. 여러분 한번 고쳐볼래요? 어디가 틀렸는지 니은에서. 자, 봐봐. 사회성을 근거로 보았다. X죠. 이거는 이제 누구 얘기야? 기억 얘기였고. 자, 기억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인간의 의견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아니죠. 왜냐하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니까 법도. 마지막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윤리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 참여의 목적을 유적 동목을 함약하는 데 있다고 봤다. 구분을 했고요. 이게 기억 얘기잖아 지금. 내용 섞어놓은 거 보여서 정답 2번 마무리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공화주의자들은 뭘 주장했어? 의무가 우선이라 그랬죠.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 그랬죠. 당연한 얘기지만 자유침해가 아니라고 보지 않았겠어? 왜? 의무가 우선이고 공공의 이득이 우선이니까. 정답 1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가고